갑시다. 2항 정리. 복습 먼저, 복습. 저번 시간에 했던 거, A 플러스 B의 n승이다. 이것만 뭐 알면은 끝이지. 이거다. 얘를 전개했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한다 했었냐면은, 하나의 문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A가 기준이야, 또는 B가 기준이야, 상관없지. A가 기준이야, 유진아, A가 기준이야, 라고 봤더니, A를 N개 뽑은 경우에는 N개의 덩어리 중에 A가 N개에 배치돼서 나열되는 경우니까 NCN에다가 A N승 곱하기 B 영승이다. 혹시 듣다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얘기하십시오. 이거 천천히 해도 되니까. 복습. 다시. A가 N-1개 뽑힌다는 거는 여기는 덩어리 있잖아, 덩어리. 이게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총 N개 있는데, 그치? 여기에 A가 N-1개 배치될 거야, 잖아, 그치? 그래서 N개의 덩어리 중에서 A가 들어갈 N-1개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 서로 다른 경우가 나온다. 개수지? 그 개수만큼 A의 N-1승의 개수가 될 거고, 나머지는 B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그치? 일반적인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A의 K승 곱하기 B의 N-K승은요, N개의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K개의 자리를 뽑는 개수만큼 개수가 될 거고, 그치? 쭉 가서 마지막에는 A의 0승, B의 N승이라고 하는 거는 N개의 자리 중에 0개를 뽑는 이 경우의 수가 됩니다. 2항 정리 이렇게 해서 끝났었지, 그지? 그럼 다시 갑시다. 이제 2항 개수로 갑시다. 얘가 조금 어렵다. 2항 개수. 복습한 거고 2항 개수입니다. 할 얘기가 조금씩 있어요. 2항 개수. 2항 개수는 개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항식의 연산이야,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아마 x 플러스 1에 뭐 3승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 3승입니다. 얘를 전개할 건데, 우리 무조건 x가 기준이지, 그치? 그래서 이거 전개할 줄 알아. 나 알거든, 공식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c3 곱하기 x의 3승이라고 되지 않을까? 이건 1이고, 그치? 플러스 3c2 곱하기 x의 제곱 곱하기 1의 1승 생략 3이고, 그치? 다시 3c1 곱하기 x의 1승에다가 1의 제곱 생략 이렇게 에다가 플러스 3c0에다가 x의 0승이니까 1이지 1에다가 1의 3승이니까 이렇게 상수부분까지 완료가 됐다.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항계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첫 번째 x 플러스 1에 n승을 쭉 전개할 건데, 오케이? 얘를 어떻게 전개할 거냐면 낮은 차수부터 전개할 거야. 낮은 차수부터. 그 이유가 좀 있으면 나올 거고, 낮은 차수 x의 0승부터 갑시다. 그럼 뭐예요? nc0에다가 곱하기 x의 0승이니까 1 생략 플러스 nc 곱하기 x의 1승 플러스 nc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nc3 곱하기 x의 3승 더하기 nc4 곱하기 x의 4승 플러스 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ncn 곱하기 x의 n승이야 라고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지. 다항식의 전개는 이렇게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은 이렇게 활용하는 거다. 활용. 첫 번째 1번 이거 갖다 활용하는 거야. 1번 음일부여를 막 열심히 할 거야. 첫 번째는 x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0 대입하면 뭐냐면 선생님 요거는 0이니까 1의 n승이 얘 빵 돼서 얼마야? nc0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0을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가 이건 1은 1이에요가 아니라 나오는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은 상수항이 나온다. 이게 처음 시작이다. 선생님 요거는 x에다 0을 대입하면은 요 우변에 상수밖에 안 남아요 라고 되는 거고. 다시 두 번째 가볼까? 두 번째는 x에다 1 대입합시다. x에 1을 이거는 저 다항식 연산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2의 n승이나 되겠지, 그치? 이렇게 2의 n승은 뭐냐면 nc0에다가 전개된 식에 x에 1을 대입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개수의 총합을 얘기하겠지? 그치? 개수의 총합이다. nc3 더하기 nc4 더하기 쭉 가서 맨 마지막에 ncn까지 총합이 개수의 총합인데 그게 뭐랑 같냐면 2의 n승이랑 무조건 같아요. 요거네. 여기 있는 C로 시작한 조합 기호가
NC 0부터 NC N까지 다 더한 결과는 무조건 2의 N승이네.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OC0 더하기 OC1 더하기 OC 더하기 OC3에다가 OC4에다가 OC5까지 이렇게 더할 거야. 이거 더하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뭐 1이고 5고 10이고 10이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누구라고? OC5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 얘는 2의 5승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된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이항 정리, 이항 계수에 나온 첫 번째고, 다시 그 다음 갑니다. x에다 뭘 대입할 거냐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얘 좌변 신경 쓸 거 없고 얘 제로잖아, 그치? 우변은 얘는 그냥 NC0, 얘는 마이너스 NC1, 얘는 플러스 NC, 마이너스 플러스 가는 얘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몰라. 그래서 개수를 뒤집어 쓴 거다. 앞부분은 알고 뒷부분 모르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좌변 0이에요. 우변은 뭐가 나오냐면은 NC0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NC1에다가 플러스 NC2에다가 마이너스 NC3에다가 플러스 NC4에다가 뒤에는 몰라 이렇게 홀수는 다 마이너스고 짝수는 다 플러스다. 그래서 홀수 부분을 좌변으로 다 넘길 거야 라고 했더니 좌변에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더하기 이렇게 쭉 있을 거고 홀수가 우변에는 NC0에다가 플러스 NC2에다가 NC4에다가 이렇게 몰라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홀수 개수의 총합과 짝수 개수의 총합은 똑같습니다. 이거네,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홀수 개수 또는 짝수 개수의 총합을 S라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됐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요 S랑 여기 있는 요 S를 죄다 더하면은 걔가 누구냐면은 얘예요. 맞지? 홀수 개수랑 짝수 개수 다 더하면 얘잖아.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아? ES랑 똑같습니다. 됐나? 여기는 요게 S잖아, S. 요것도 값이 S야. 그치?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 S고 얘도 S잖아? 그러면은 여긴 얘랑 여긴 얘를 싹 다 더하면은 개수의 총합이 나온다. 그치? 요게 ES입니다. 그러면은 ES가 2의 N승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S는 2의 N-1승이네.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홀수 개수나 짝수 개수의 총합은 뭐랑 똑같냐면 2의 N-1승이랑 같아요.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되고 있죠? 다시 갑니다. 그럼, 선생님, 요거는, 이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OC1 더하기, OC3 더하기, OC5야, 이렇게. 요거 할 수 있어요. 그치? 요거는 계산했더니 얼마냐면은, 2의 5-1승, 얼마다? 2의 4승입니다.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가볼게요. 짝수도 한번 해보자. 6C, 제로, 6C2 더하기, 6C4 더하기, 6C6이라고 하면, 이거 똑같네. 이 얼마야? 2의 5승이라 하면 되겠네. 이렇게지? 조금 확장해서 이렇게도 한번 가볼까? OC0에다가, 수연아 맞춰봐. OC1에다가, OC2까지만 딱 더할 거야. 이거 얼마 하게? 그럼, 선생님 안 알려줬잖아, 그지? 얼마 하게? 라고 물어보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조합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나 n개 중에 n-r개를 남겨놓는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를 이용해서 얘를 변형시켜 줄 거고 여기는 OC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OC4로 바꿀 수 있겠다. 그치? 바꿔봤더니 얘 어떻게 되냐면 OC0 플러스 OC2 플러스 OC4입니다. 이렇게? 이 결과 얼마예요? 이게 4승입니다. 이렇게. 얘랑 똑같은 거지. 됐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 근데 짝수는 변형이 불가합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6C0 플러스 6C1 더하기 6C2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가 뭐야?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홀수를 저걸 이용해서 바꾸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6C5야. 다시 홀수야. 다시 홀수. 얘는 홀수를 짝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꿔서 연산한 건데
여기 있는 얘가 짝수인 경우에는 홀수면 다시 홀수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치? 짝수의 경우에는 얘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얘가 세 번째다, 세 번째. 봐봐. 짝수 개수의 총합, 홀수 개수의 총합은 이렇게 연산합니다. 이게 세 번째. 다시 갑니다. 이제 조금씩 오바를 할 거고, 니네 아직 미분을 안 배웠잖아, 그지? 안 해. 미분 빼고 4번 갑니다. 미분 배웠으면 좋은데, 4번. 이제 의미부여를 잘 해야 돼요. 4번은 x에다가 r을 대입할 거다. 이렇게. 우리 대수를 다 하고 왔잖아, 그치? r을 대입하자. 대입합시다. 저기 있는 하얀색 식에다 r을 대입할 거야. 그럼 r 플러스 1의 n승이 뭐랑 같냐면 nc0에다가 플러스 r 곱하기 nc1 플러스 r 제곱 곱하기 nc 이렇게 되지 않을까? 플러스 r 3승 곱하기 nc3 플러스 쭉 가서 r의 n승 곱하기 ncn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얘가 뭐냐면은 조합 기호 앞에 등비 수열이 붙어 있어요 라고 얘기되면은 조합 기호 앞에 여기 1과 r 제곱 r 3승 r의 n승이라고 해서 조합 기호 앞에 등비 수열이 붙어 있다 라고 얘기하면 뭐가 공비가 대입된 거다 이렇게 옵니다. 선생님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2의 제곱 곱하기 5C 제로 플러스 2의 3승 곱하기 5C 플러스 2의 4승 곱하기 5C3 5C2 플러스 2의 5승 곱하기 5C3 플러스 2의 6승 곱하기 5C4 플러스 2의 7승 곱하기 5C5다. 위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잘 사용해 볼 거야. 그치? 어떻게 할까? 요거 그대로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조금 변형을 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딱 요 형태밖에 없거든, 요 형태. 그래서 요 형태만 잘 사용해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의 제곱만큼 묶어줘요. 얘를. 2의 제곱 묶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1 곱하기 5C 제로고요. 얘는 2 곱하기 5C 1이 될 거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C 2가 될 거고, 2의 3승 곱하기 5C 3이 될 거고, 2의 4승 곱하기 5C 4가 될 거고, 2의 5승 곱하기 5C 5가 됩니다. 이거네. 맞지? 그럼 봐봐. 이걸 가지고, 이거 얼마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직접 연산하는 거 1번. 그게 아니면은, 요걸 활용하는 게 2번입니다. 그치? x 플러스 1의 5승에서 x에 뭐가 대입했냐면 공비값만큼, 얼마만큼? 2만큼 대입한 거다.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1의 5승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네. 됐지?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뭐랑 같냐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승이랑 같아요 라고 놓고 이야기한 거다. 오케이,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 어떤 걸 창조해내자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봅시다. 5번으로 갈 거고, 5번은 뭐냐면 x에다가 i를 대입합니다. 나와요. i는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허수의 기본 단위를 i라고 하지, 그치? i를 대입한다. 제곱이지. 대입할 거다. 대입 한번 해볼까?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좌변은 몰라. 신경 쓰기 싫고 i 플러스 1의 n승이 될 거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은 nc0에다가 플러스 i 곱하기 nc1에다가 플러스 i 제곱 곱하기 nc인데 i 제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nc2에다가 i 3승이 마이너스 i잖아? 마이너스 i 곱하기 nc3에다가 i 4승이 1이에요. 1. 그래서 nc4다. 이렇게 이런 걸로 갑니다. 얘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봐봐. 여기는 실수분끼리 열심히 묶어. 그럼 누구야? nc0 있고요. 마이너스 nc 있고요. 플러스 nc4 있고 요딴 꼴로 갈 거야. 그러니까 실수분. 허수분은 홀수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i 묶인 상태에서 nc1 마이너스 nc3 플러스 nc5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렇지? 다시 얘기해서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짝수, 개수의 합차로 연결된 결과가 뭐냐를 물어보거나 홀수, 개수의 합차가 뭐냐를 물어보는 경우에는 i를 대입한 결과를 쓴 거다. 활용? 그럼 다시 봅시다. 그럼 선생님 요거 연산하기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복잡하지가 않아요. 봐봐. 여긴 예시, 다시 참고. i 플러스 1에 제곱을 하잖아. 제곱을 하면은 i 제곱에다가 플러스 2i에다가 플러스 1입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속어? 그래서 얼마밖에 안 남아? 2i야. 다시 얘기해 볼게. i 플러스 1에 4승을 하잖아요. 그럼 제곱을 두 번 곱한 거지. 그래서 2i 곱하기 2i여서 뭐가 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거니까 좌변 정리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요게 만약에 3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3승만 하면 되니까 실수분, 허수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얘가 5번. 마지막 6번. 자리가 없다. 저 복습하고 시작해서 자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6번에 마지막 6번. 6번.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오메가 뭔지 알지? 오메가가 뭐야? 그치? A 플러스 BI. 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오메가가 뭘까요? 오메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지. 첫 번째 오메가가 뭐냐면 참고. 자리가 없으니까 정리 알아서 잘. 삼승했을 때 1이 나오는 오메가가 있었고, 그치? 수연은? 삼승했을 때 도영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오메가가 있었는데, 알고 있다. 삼승했을 때 1 나오는 오메가는, 오메가가 뭐가 나와? 오메가가 뭐야? 도영아? 그치? 도영아? 이거지, 그치? 근데 이거 필요가 없어요. 이렇구나. 끝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 만약에, 요게 만약에 나오면은 요 정도밖에 안 나오고 요거 잘 안 나와. 오메가 니 까먹었을 걸 기억하고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얘는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오메가라는 거 자체가 뭐냐면 허수야, 허수. 허수예요, 허수. 선생님, 이거는 인수분해, 좌변 넘겨서 인수분해 쫙 하잖아? 그 뭐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근데 얘는 실수를 표현하니까 소거되고 요 오메가는 요게 0입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디다 쓸까요? 라고 하면은 여기다 그대로 써요. x에다 오메가를 쫙 대입하잖아? 그 좌변은 뭐가 되냐면 오메가 플러스 1의 n승이 될 거고요. 우변은 뭐가 되냐면 봐봐. nc0에다가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nc1에다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곱하기 nc에다가 여기까지 좋아. 플러스 오메가 3승이 뭐냐면은 1이야. 요걸 쓸 거거든. 1이야.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nc3에다가 오메가 4승인데 걔는 오메가랑 똑같아. 오메가 곱하기 nc2에다가 이렇게 원시 4지. 얘가 이렇게 합니다.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묶어요. 뭐로 묶어? 오메가가 없는 것끼리 쫙 묶어. 그래서 NC0 플러스 NC3 플러스 이렇게 묶이겠지? 그렇지? 다시. 이거는 오메가가 있는 것끼리 쫙 묶어. 그럼 누구예요? NC1 플러스 NC4 플러스 이렇게 쫙 묶인다 이거야. 또 오메가가 제곱이 있는 것끼리 쫙 묶어. 그럼 누구냐면 NC2에다가 NC5에다가 이렇게 묶인다. 쫙 묶인다. 이거지, 그치? 근데 이 좌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좌변의 개수가 우변의 개수랑 동일합니다. 라고 놓고 정리하는 게 요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언제 써요? 라고 하면은 3의 배수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끼리 값을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가끔 사용합니다. 3의 배수, 3에 대한 잉여류지? 3을 나왔을 때 나머지가 있는 애들 쫙 모아놓은 거. 3을 나왔을 때 나머지가 없는 애들 모아놓은 거. 3을 나왔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모아놓은 거. 의 합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요 6번을 사용한다 이거다. 오케이? 그래. 10승이 있다. 예시 먼저. 이거 어렵지 않아? 도영아. 7차의 개수가 궁금하다. 7차의 개수는 얼마예요? 17, 그치? 곱하기 x의 7승이니까 얘가 7차에 대한 개수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이제 한번 봐볼게요. 봐봐. 어떤 문제에 만약 요거에 대한 값을 한번 연산해 볼까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자. 10C 제로의 제곱 플러스 도영아 10C의 제곱 플러스 10C2의 제곱에다가 뭐 열단 꼴로 쭉 가서 10C 10의 제곱까지 합이 얼마냐? 라고 보면 얼마일까? 아, 오케이. 얘는 1의 제곱이니까 1. 얘는 100. 이렇게? 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치? 100.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얘를 조합으로 표현하세요. 얘가 NC 아닙니다. N 값이 뭐고 R 값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계산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제 의미 부여를 한다. 아까 전에 위에 도영이가 잘했잖아, 그치? 17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치? 요거만 알면은 얘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재구성을 하는 거야, 봐봐. 10C 제로라고 하는 거는 하나는 둘 거야. 10C 제로 둘 거고, 그렇지? 뒤에 있는 하나는 바꿔요. 뭐로 바꾸냐면 10C 1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보여줄게. 다시 10C 1의 제곱은요, 10C 1 둘 거고 뒤에는 10C 9로 바꿀 거야. 이렇게 10C 2의 제곱은요, 10C 2 하나 둘 거고 하나는 10C 8로 바꿀 거다. 이렇게 쭉 바꿔 나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10C 10의 제곱은 하나는 둘 거고 하나는 바꿉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 거야. 앞에 있는 것도 이제 의미 부여를 할 거예요. x 플러스 1의 10승이 있고 뒤에 x 플러스 1의 10승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그렇지?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서 상수항의 개수를 얘기한 거고 얘는 10차에 대한 개수를 얘기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두 번째 거는 1차 개수, 9차 개수, 2차 개수, 8차 개수, 10차 개수 상수야. 그치? 얘는 의미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아, 선생님, 요거를 곱했을 때 10차의 개수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상수 10차, 1차, 9차, 2차, 8차, 10차, 0차까지 다 더하면은 10차의 개수의 총합 아닐까? 그치?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아,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요걸 곱했을 때에 대한 10차의 개수를 이렇게 바꿔 표현했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x 플러스 1의 20승에서 뭐 뽑기야? 10차 개수 뽑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에 대한 총합은 뭐랑 같아요? 20씩 10이랑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해가 됐나요? 야, 오늘 다 이렇게 뭐하냐? 근데 이해만 이것도 조금 잘하면 되고 진짜 별거 없어. 거기 보면 파스칼 상표 나와 있지. 그치? 있는 대로 써볼게. 맨 꼭대기는 안 쓸 거고 여기부터 쓸게요. 숫자로 쓰면은 1, 1이고 다시 1, 2, 1이고 다시 1, 이거 뭔지 아니? 3, 3, 1이고 여기 보이지, 그지? 보인다. 여긴 뭐야? 1, 여기는 4, 여기는 6, 여기는 4, 여기는 1 이렇게 가는 걸 파스칼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합규에 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 맨 위에는 1C 제로라고 됩니다. 1C 제로 1. 다시 여기는 1C 1이에요. 요것도 1. 다시 여기는 2C 제로 얼마? 1. 2C 1 2예요. 2C 1이에요. 아까 썼던 거 똑같이 쓰는 거야? 다시 여기 3C 제로 1이고 3C 1 3이고 3C 2도 3이고 3C 3이야. 이렇게 1. 다시 여기는 4C 제로 1이고 여기 4C 1 얼마? 4. 두 개 더한 거 4. 여기 4C 2 여기는 4C 3 여기는 4C 4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씁시다. 쭉쭉 갑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게 아까 전에 막 숫자 썼을 때는 막 두 개 더해서 얘가 나왔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은 의미부여를 이렇게 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줄에 대한 값을 해석할 때 뭘 놓고 해석했냐면 x 플러스 1의 3승에 대한 값을 놓고 요 줄에 대한 값을 해석한 거지. 개수를. 그치? 상수 붙었으면 얼마냐면은 3C 제로 상수 플러스 1차는 3C 곱하기 x고요.
1차 계수, 다시 2차 계수는 3C2 곱하기 X제곱이라고 해서 2차 계수, 다시 3C3 곱하기 X3승이라고 해서 3차 계수입니다. 이렇게 밑에 것도 한번 써볼까? 얘는 요거야 요거 X 플러스 1에 4승을 놓고 딱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요것도 상수부터 한번 써볼게. 그럼 4C 제로예요. 이렇게 좋아. 플러스 4C1 곱하기 X고요. 얘는 4C2 곱하기 X제곱이고 4C3 곱하기 X3승이고 얘는 4C4 곱하기 X4승입니다. 이렇게지. 근데 얘랑 무슨 연관성이 있어? 라고 하면은 X 플러스 1의 4승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요거 아닌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3승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1은 냅두고 X 플러스 1 냅두고 X 플러스 1 3승이라고 하는 건 얘가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치? 들어가. 얼마? 3C 제로 플러스 3C1 곱하기 X 더하기 3C2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3C3 곱하기 X의 3승입니다. 이렇게 분배하자. 하나씩. 봐봐. 상수는 어디밖에 없냐면 1이랑 얘 곱한 거밖에 없어요. 그치? 그게 누구야? 3C 제로야. 1차는 어딨냐면은 얘랑 곱한 게 1차, 얘랑 곱한 게 1차예요. 그치? 그래서 뭐가 1차냐면은 3C 제로 더하기 3C 얘가 1차에 대한 개수다. 되고 있지? 2차에 대한 개수는 얘랑 곱할 거고 얘랑 곱해서 더한 게 2차에 대한 개수. 한마디로 얘랑 얘의 합이 2차의 개수겠지? 그래서 결과 뭐예요? 2차의 개수는 3C1 더하기 3C 곱하기 X의 제곱. 3차 개수는 여기 있는 X랑 2차랑 1이랑 3차랑 해서 더한 게 3차의 개수 누구야? 3C 더하기 3C3 X의 3승이고 4차는 얘랑 X랑 곱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C3 곱하기 다 쓸게 의미적으로는 X의 4승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3C 제로나 그치? 여기 있는 33이라는 거 어차피 1이에요. 4C4나 4C 제로 하는 거 어차피 1이야. 그래서 양 끝에 붙어 있는 1이라는 값을 떼내고 나머지를 보면은 선생님 요거 두 개 더하는 게 1차 계수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3C 제로 더하기 3C1이 뭐랑 같냐면 1차 계수인 4C랑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1차 계수끼리 똑같다. 이렇게. 다시 2차 계수끼리 똑같다 라고 놓으면은 3C1 더하기 3C2가 4C2랑 같습니다. 3차 계수끼리 똑같다. 3C 더하기 3C3이 뭐랑 같냐면 4C3이랑 같아요. 계속 우리 만들어지는 게 파스칼 삼각형에서 이런 게 만들어진다. 지금 이 두 관계만 놓은 거지. 얘 두 개 더한 결과가요. 얘 두 개 더한 결과가 얘랑 같습니다. 이렇게 3C 제로 3C1 더한 게 4C랑 같다. 이렇게만 된 거지. 다시 또 갑니다. 3C1이랑 3C 더한 이 결과가 4C랑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줄에 대한 결과를 쓴 거고, 마지막으로 3C 더하기 3C3이 뭐랑 같냐면 4C3이랑 꼭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쓴 거지. 파스칼 삼각형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얘가 나올 거고, 원리를 이용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올 거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나오고, 이런 거네, 그치?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런 걸 사용한다. NCR 플러스 NCR 플러스 1은 NCR 현서야? NCR 플러스 1은 N 값이 커지면서 큰 R 값을 따라갑니다. 그치? 다 이런 원리.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거는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랑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이거는 파스칼 삼각형에 나온 원리입니다. 이렇게? 그럼 더 갑시다. 선생님 한 줄만 더 쓸게요. 봐봐. OC 제로 있고요. 여기 OC1 있고, OC2 있고, 이렇게. 여기 OC3 있고, OC4 있고, OC5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 다음 표현할 거는 뭐냐면은 하키스틱이라고 합니다. 하키스틱을 쓸게요. 하키스틱이 뭐냐면은 하키스틱 모양이 하키스틱 모양이어서 뭐 곡괭이 법칙이라고도 하고 하키스틱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 모양이 하키스틱이어서 그냥 하키스틱이야. 봐봐. 원리는 얘야. 얘만 쓰는 거 얘만. 근데 이게 여러 개를 쫙 더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 야, 봐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요거 세 개를 쭉 더하잖아? 그럼 결과가 얘랑 같아요 라고 해서 하키스틱이다. 재밌어하네. 쭉 가도 똑같이 이런 모양이에요. 하키스틱? 요거다. 근데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여기 끝에 붙어 있는 값들은 다 뭐냐면 다 1이야. 1.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대체할 거고. 그럼 얘랑 얘 합인데 얘랑 얘를 더하면 얘랑 똑같아. 얘랑 얘를 더하면 얘랑 똑같아서 결과가 항상 얘가 나온다. 요게 요 원칙을 따라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하키스틱 첫 번째 1번. 하키스틱 1번. 1번 갑니다. 아, 선생님, 요거는 얘랑 똑같아요 라고 해서 다음 걸로 변형을 하려면 시작은 항상 여기 끝에 붙어 있는 값으로 시작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저긴 예시로 2C2부터. 그 다음은 이쪽 대각선으로 가니까 R값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3C 더하기 4C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밑에 줄에 있는 반대 방향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5C3이 된다. 요게 첫 번째 하키스틱이다. 그럼 더 쭉 늘어볼까? 봐봐. 2C부터 시작한다 하자. 2C부터 안 시작해도 돼. 33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 다음에 3C이고요. 더가 4C이고요. 그 다음에 5C야. 그 다음에 6C 있고 쭉쭉쭉쭉 가서 저기 멀리에 NC2까지 총합을 했다. 라고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 반대 방향 나온다니까? 반대 방향? 그래서 N값은 1이 커집니다. 그치? 반대 방향이니까 R값도 1만큼 커져서 N 플러스 1C3이라고 나오는 게 하키스틱 첫 번째예요. 그럼 봐봐. 선생님 한번 써볼게. 아, 요렇게 되는구나. 를 놓고 이야기해보면, 처음 시작은, N값과 R값이 같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끝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거지.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N값만 증가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R값은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이 될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선생님 설명하냐면은, 하키스틱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그림을 쫙 주고 맞춰봐 하면 너무 좋은데, 안 나와, 그렇게. 얘만 나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나온다. 그럼 이걸 보고, 아, 하키스틱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어야 돼서 그래요. 그치? N값은 증가하고 R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쭉 전기가 돼. 그러면은, 결과를 쓸 때, 결과는, N값도 증가하고, R값도 증가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하키스틱이다. 됐지? 이거 기억을 좀 해야겠지? 이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하키스틱 갑시다. 두 번째 하키스틱은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그냥 별다른 거 없고. 이렇게 쭉 더하잖아? 이렇게 해볼까? 여기까지? 이렇게 쭉 더했다. 그럼 결과는 누가 나올까? 얘가 나오지 않을까? 맞지? 여기는 누구예요? 이쪽 방향은 R값이 바뀌지 않는다고. 그치? 그게 누구야? 63이야, 63. 요게 두 번째 하키스틱이다. 원리는 뭐예요? 끝에부터는 다 1이잖아? 얘를 대체해서 얘 더한 거, 얘 더한 거, 얘 더한 거, 얘여서 결과는 얘다. 그치? 맞잖아. 저거 분홍이 이용한 거. 그래서 두 번째 하키스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키스틱. 저쪽 구석탱이부터 시작해요. 2C 제로부터. 플러스 3C이고, 이쪽 방향이니까 R값이 커져요. 다시 4C이고, 다시 5C3이고, 여기까지 딱 더했을 때 결과가 반대 방향으로 N값은 무조건 커지고요. 이쪽 방향이니까 R값은 고정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6C3이다. 이게 두 번째 하키스틱. 그럼 조금 더 전개를 해봅시다. 2C0에다가 3C에다가 4C에다가 N값, R값이 계속 커지는구나. 5C3에다가 쭉 가서 NC, N-2야.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건 N값도 R값도 1씩 같이 커지니까 차이가 이만큼 나는 거야, 그지? 이렇게? 이만큼 나는 거야, 이만큼. 그럼 얘는 반대 방향으로 꺾어서 나올 거니까 얼마가 나온다고? NC, N 플러스 1C, N-2라고 나오는 게 얘에 대한 하키스틱 결과다. 이쪽. 그지? 되게 싫어하네?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전개하는 과정 시작 다 얘기해보면 얘는 R값이 0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진행을 쭉 하면서 N값도 증가하고 R값도 증가한데 R이 0인데 NR값 다 증가하는데 하키스틱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쭉 가서
결과는 R값이 증가하면서 전기가 됐으니까 결과는 N값은 증가하고요. R값은 고정된 상태에서 결과가 나온다. 이거다. 그게 뭐냐면은 R값이 고정돼 있어? 그럼 증가해서 끝나고 N값은 무조건 증가인데 R값이 증가하고 있어? 그럼 고정돼서 끝난다 이거다. 이게 두 가지 하키스틱 차이가 있어요. 그럼 봐봐. 하키스틱을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 N값과 R값이 같은 2C, 3C3, 4C4 이런 걸 시작하잖아? 현서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하키스틱인가? 를 확인합니다. 또 N값이, R값이 0인 상태에서 증가가 되잖아? 전기가 되잖아? 그럼 하키스틱인가?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된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저 경우의 수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거 얼마냐? 이렇게 나온다고. 1부터 시작하지, 0부터 시작하지, 그치? 하키스틱인가? 0부터 시작하면은 N값하고 R값이 같이 커집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 C이네. 그 다음은 3C이고, 그 다음 쪼르륵 가서 맨 마지막은 6C5의 종류가 됐다. 이거 하키스틱이네. 0부터 시작했으니까 하키스틱인가로 시작해서 하키스틱이네. 그치?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N값하고 R값이 같이 커지면서 증가했으니까 7C 고정돼서 나옵니다. 답은 7C5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게 판별할 수만 있으면 돼요. 다시 쭉 가서 저기 가볼까? 89번을 가봅시다.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일단 89번 보면은 1 플러스 x 더하기 1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x의 3승에다가 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1 플러스 x의 20승까지 이렇게 있다. 이거다, 그치? x의 제곱과 같은 걸 골라볼까? 그치? 일단 하키스틱 활용해 볼게. 여기서는 제곱이 안 나와. 여기에서는 2차의 개수가 2c이고, 여기에서는 2차의 개수가 3c이고, 그치?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여기서 개수는 2차의 개수는 20c입니다. 그렇지? 요거의 합을 구해볼까? 하키스틱이지. N값하고 R값이 같은 상태에서 시작했다. 하키스틱인가? 인데 R값이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네. 하키스틱 맞네. 그래서 이건 뭐예요? 21C 3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근데 이거 어려우면 안 돼. 해야 돼. 기억을 잘 해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다르게 풀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등비수열 이용해도 된다.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20번째 항. 그렇지? 등비수열. 뭐야? R-1분의 R-1분의 초원 1 플러스 X 곱하기 공비 1 플러스 X의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정리해보니까 분모 X밖에 안 남아요. 분자는 분배했더니 뭐냐면은 1 플러스 X의 21승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X야. 근데 여기에 나올 수 있는 2차의 개수를 뽑아볼까? 인데 분모 X 나눠줘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분자에서 몇 차 뽑기 하는 거야? 3차 뽑기 하는 거야, 3차 뽑기. 3차 개수가 실제로 2차 개수겠지? 근데 3차 개수 여기서 안 나오지, 버려. 3차 개수 뭐예요? 21C. 3이랑 똑같습니다. 하키스틱을 이용해도 등비수열 이용해도 결과는 똑같다. 근데 선생님이 추구하는 방향은 하키스틱입니다. 이거 해야 돼. 자꾸 해갖고 익숙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잘 해보십시오. 다시 뒤로 갑니다. 90번으로 갑시다. 90번. 봐봐, 이거는 웬만하면 쭉 다 풀 건데 여기 보면은 64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뭐가? NC 더하기 NC 더하기 쪼르륵 가서 NCN까지 합의. 그리고 작다. 128보다. 이렇게 돼 있네, 그지? 근데 뭐 하나 빠져있네. 개수의 총합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 빠져있어요. 뭐가 빠져있어? NC0가 빠져있지. 근데 NC0는 얼마야? 1이야, 1. 그래서 다 1만큼 더해줄 거다. 이렇게. 1만큼 더해주고 나니까 얘가 뭐랑 똑같냐면은 2의 n승이랑 같지, 그지? 개수의 총합. 그래서 뭐가 65보다 크거나 같고요. 2의 n승이 129보다 작게 되는 n값을 골라볼까? 인데 n값이 문제에서 자연수야 라고 했으니까 만족하는 n값은 누구냐면 7입니다. 2의 7승이 128이니까 7이다. 이렇게 된 거다. 해석만 잘하면 돼요. 다시 91번으로 갑시다. 계속해 계속 91번. 다른 문제여서 21C를
수연아, 이거 무슨 짓을 했을까? 빼기 22C 더하기 21C 21 왜 그래? 20C 미안 20C3 빼기 20C4 이렇게 쭉 가서 플러스 20C19다. 이거 수연아 무슨 짓을 했을까? 막 큰 틀에서만 얘기해줘 괜찮아. 뭐 이거 갖고 저거 갖고 저거 때문에 이거 말고 큰 틀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지, 그치?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지, 그치?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줄 거야. 첫 번째, 마이너스로 묶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 20C1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0C2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0C3이 있을 거고, 쭉 가서 마이너스 20C19가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묶은겨.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여기다가 필요한 게 있어요. 20C 제로가 있어야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치? 다시, 여기에다도 뭐 더해줘야 돼? 20C, 20이 있어야지 완성이에요. 근데 내 맘대로 얼마만큼? 이만큼 빼준 거지. 그치? 그럼 뒤에다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더해줘야 된다. 오케이? 근데, 도영아, 얘에 대한 해석이 뭐라 그랬지, 아까 전에? x 플러스 1에 20승에다가 x에다 뭐 대입한 거?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지. 그럼 요거에 대한 결과가 얼마예요? 0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얼마? 2라고 되는 거다. 이렇게. 뭐가 대입됐고, 뭐가 해서 이렇게 됐고가 중요한 거지. 여긴 얘는 뭐라고? x 플러스 1에 n승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한 결과를 쭉 나열한 게 얘고, 여기 있는 요 덩어리는 뭐냐면은 이렇게만 해석하면 된다고. 요 덩어리는 x 플러스 1에 20승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결과예요. 얘가. 그치?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만들어주기야. 큰 틀만 잘 잡을 수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거 잘 하십시오.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98번으로 가요. 98번. 계속 이항 정리 부분이야. 98번 갑니다. 31에 20승을 900으로 나눴다. 나머지가 뭐냐 이건데 31에 20승을 9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거지. 그치? 표현해 주는 거야. 900이니까 30의 제곱이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요. 30 플러스 1에 20승이구나. x 분배. 선생님 20C 제로 에다가 30에 0승 1에 20승 생략. 다시 플러스 20C 1 곱하기 30 플러스 20C 2 곱하기 30의 제곱 플러스 20C 3 곱하기 30의 3승 플러스 쭉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900으로 나누면 다 나눠 떨어진 애들이야. 버려. 그럼 뭐만 필요하지? 이 두 개만 필요합니다. 두 개에 대한 값을 봤더니 앞에 있는 1이고요. 뒤에 있는 얼마야? 600이야, 600. 그래서 나머지는 얼마야? 601이다. 이렇게 된 거다. 어렵지 않잖아, 도영아, 그지? 99번 봐봐.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영아? 도영아. 무슨 짓을 한 거야? 7. 그래, X에 7는 거지. 그래, 좋아. 끄덕이네. 그 101번으로 갑니다. 101번. 가볼까?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AS가 좀 많이 필요한 친구가 저기 뒤에 앉아있긴 한데, 좀 이따 AS 하면 돼. 101번 갑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야. 그치? 오늘, 8에 13승 1후는 몇 요일이게? 라고 물어봤네? 그럼 어떻게 할까? 오늘이 월요일이야. 월요일인데, 며칠 후냐면은 8에 13승 1후는 몇 요일일까? 물어봤으니까, 유진아, 일주일이 며칠이지? 7일이지. 그래서 7로 표현하는 거지. 7 플러스 1에 13승 이렇게 하는 거지? 가볼까? 선생님, 이거는 7이 기준 13C 제로에다가, 플러스 13C 1 곱하기 7의 1승에다가
플러스 13C 2 곱하기 7의 제곱에다. 야, 근데 이거는 뒤엔 다 7의 배수인데? 맞지? 7의 배수만큼 가면은 계속 월요일이야. 맞지? 그럼 이제 틀릴 것 같은데, 니네. 그럼 요건 1이잖아, 1. 1 플러스 7의 배수 1 후에는 몇 요일일까? 요일이게 이렇게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유진아. 몇 요일이게 7의 배수일 더하기 1일 후에는 화요일 한 표. 현서야? 몇 요일이게 화요일 2표? 리우나? 저도요. 화요일 3표? 화요일 4표? 화요일이야, 화요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이다. 답은 화요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치? 이렇게 합니다. 민정이가 이렇게 올 거란 말이야. 선생님, 이거 진도 안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안 되니까 해줄게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 개념은 안 넣습니다. A에서 B로 갈 거다.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이게? 뭐 어떻게 할까? 세요. 오, 정답. 쓸데없는데 머리를 우리 쓰지 말자. 우리가 쓸 수 있는 머리 한계가 있잖아, 그지? 한계가 있으니까 쓸데없는 데 쓰지 말자. 셉니다.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유진아, 먼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3개지. 그지? 여기서 갈 수 있는 거 3개. 여기는 몇 개야? 유진아? 몇 개일까? 여기 1, 여기 3개. 6개? 줄줄이 가면 되지. 여기는 9개, 여기 12개입니다. 유진아? 여기 몇 개야? 여기로 갈 거야. 6개, 그래. 6개. 유진아? 몇 개야? 그래, 잘하네. 여기 몇 개야, 총? 27개입니다. 답은 27개. 이렇게 세면 돼. 쓸데없는 머리 쓰지 맙시다. 봐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는 기준을 정해요. A에서 B로 갈 때, 원래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자면, A에서 B로 갈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두 개를 한 번에 지나갈 수 없는 기준을 정한다. 이런 거지. 얘랑 얘가 기준이야. 라고 하면,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얘 또는 얘를 지나가야 되는데, 최단 거리로 갈 때는 두 개 다 지나갈 수 없지. 그래서 얘네가 기준이 되는 건데, 이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지? 첫 번째, 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 어떤 걸 시행한다?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위한 시행이야,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되는 거고,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 되는 거고, 이게 시행입니다. 이해만 잘하면 되잖아, 그렇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한 시행을 할 거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표본 공간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조금 알아야 돼. 표본 공간이 있습니다. 표본 공간 뭐냐면은, 주사위를 딱 던지잖아?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이지. 그럼 1, 2, 3, 4, 5, 6이 있는 공간을 표본 공간이라 한다. 오케이? 그 집합으로 일단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집합에서 쭉 보면은, 표본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1, 2, 3, 4, 5, 6이 전부 들어있는 이 공간을 표본 공간이라 한다. 표본 공간. 그리고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봐봐. 지금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면, 주사위야, 예를 들어서.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을 얘기해봐 라고 하면은 1, 2, 3, 4, 5, 6이 다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요 표본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집합 하나에 1, 2, 3, 4, 5, 6이 다 들어있는 얘가 표본 공간이다. 오케이? 차이점이 있어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표본 공간에 대한 부분 집합이라고 나와 있지, 그치? 이게 이거야. 주사위를 던졌어. 그치?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세봐 라고 해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얘는 표본간에, 이거 필요 없어, 사건. 사건 필요 없어. 사건이 뭐냐면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놓고 그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다. 오케이? 짝수가 나온 사건 2, 4, 6. 예를 들어서 짝수야. 짝수가 나온 사건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은 2, 4, 6.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건입니다. 그 해당하는 거가 다 포함된 집합을 얘기하는 거다. 그치? 거기 근원 사건이 이제 중요한데, 네 번째. 근원 사건이 뭐냐면, 뿌리근이야, 뿌리근. 뿌리가 되는 사건 하나하나를 다 근원 사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대한 근원 사건은 1이라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2라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6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뿌리가 되는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줄 거다. 엄청 중요합니다. 또 뭐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전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5번. 선생님, 전사건을 이제 계속 뒤에 가면서 얘기할 건데, 전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사건을,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사건을 얘기할 때 전사건이라고 한다. 알겠지? 이게 전사건이에요.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울 거. 그거 봐봐. 그럼 확률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 수연아, 주사위를 던졌다. 던졌는데, 짝수가 나올 확률이 뭘까? 2분의 1. 이게 확률이야. 어떻게 2분의 1이라 했지? 1, 2, 3, 4, 5, 6 중에 2, 4, 6. 6개 중에 3개야. 2분의 1 이렇게 한 거지, 그치?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수학적 확률이다.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봐봐. 주사위를 6번 던지면은 짝수가 3번 나오나? 대단한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 그치? 근데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경우의 수로 가죠,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수학적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우리 확률 다 배웠다. 이제 문제는 다 요거고, 이게 확률에 들어서면은 이제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도 구하고, 어떤 사건을 줘서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서 경우의 수 두 문제를 합쳐놓은 게 확률입니다 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확률은 다 배웠어요. 이 확률이 끝.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 말고도, 아마 주사위가 있어. 이렇게 육각형 주사위가 있어. 정육각형 주사위가 있습니다. 있다. 그치? 여기에 숫자가 1, 2, 3, 4, 5, 6이 쫙 써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여기 1, 2, 3, 4, 5, 6이 써 있습니다. 이거지, 그치? 이게 써 있다 치자. 그러면은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라고, 1이 나올 확률 얼마야? 라고 하면 당연히 6분의 1이겠지? 수학적 확률로는. 그치? 그러면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홀수라고 할까?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라고 하면은, 나올 확률 얼마야? 라고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요거지. 전체 경우의 수 6개 중에 사건에 대한 경우의 3개니까 요거는 2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 근데 요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이 같은 경우에만, 근원 사건의 경우의 수가 같은 경우에만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하면은 요거예요.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가 있는데 리은이가 막 이상한 주사위를 들고 온 거야. 이렇게 해서 숫자가 뭐 써있냐면 1, 2, 3 이렇게 써있다. 이렇게 써있다 해볼까? 6개 숫자 1, 2, 3, 2, 3 이렇게 써있어. 그럼 얘는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2가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볼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홀수가 나올 확률은, 선생님, 숫자가 3개 있는데, 홀수가 2개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없지. 그래서 요거는, 숫자가 1, 2, 3이라고 있어서, 이게 이해가 잘 돼야 돼요? 1, 2, 3이라고 있어서, 요 3개 숫자 중에 2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가 없다, 이거다. 오케이? 그런 사건의 경우 같은 경우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봐볼까? 최단 경로를 쓸 거야. 이거 하나? 다시 또 가요. 문제를 써줄게. 친절하게. A에서 B로 갈 때 C를 지나갈 확률을 구하세요. 1번. 뭐 그럼 세제겠지? 다시 갑니다. 두 번째. 갈림길에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할 때, 다시 얘기하면은, A에서 B로 최단 경로 갈 건데, A에서 여기로 갈 확률하고 여기로 갈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갈림길에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할 때, C를 지나갈 확률을 계산해 보십시오. 2개. 해봐. 머릿속으로 안 될걸? 해봐. 샤프를 아무도 안 잡아? 샤프 잡은 애 딴짓하고 있고? 이 계산하고 있는 거지? 뭔가 이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얘는 A에서 B로 갈 때, 최단 경로로 갈 때, C를 지나갈 확률을 구하는 거고. 이게? 얘는 뭐냐면은, 모든 갈림길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다 동일하다 할 때, 동일한 가정하에, A에서 B로 최단 경로로 갈 때, C를 지나갈 확률을 구하는 거야. 다시. A에서 B로 갈 때, 최단 경로로 A에서 B로 갈 때, C를 지나갈 확률. 요거는 모든 갈림길에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다 동일하다 쳤을 때,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 여기로 오면 2분의 1, 2분의 1. 근데 잘 봐봐. 여기에서 여기로 갔을 때 2분의 1, 2분의 1이지. 근데 여기 오면 확률이 얼마야? 1이야. 여기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여기 갈림길이 없잖아. 1이야. 근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 모든 확률이 다 2분의 1 상태에서 갈 거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1인 확률을 갈 거고. 갈림길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다 동일하다 했을 때, 안에 내가 할게. 표정. 봐봐. 두 개가 달라요. 다르다는 걸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왜 그러냐면,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이 달라서 그렇다. 얘기해줄게. 이거 봅시다.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저 4C 2가지, 6가지야, 그지? 6가지 선생님 다 그려볼게요. 첫 번째, 하나, 둘, 이렇게 다 그릴 거야. 6개밖에 없잖아. 하나,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여기에서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또 하나, 쭉 이렇게 또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 또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 이게 총 6가지가 있다. 그렇지? 그 중에서 C를 지나는 경우의 수는 요 4가지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확률로 따지면 얼마예요? 6분의 4야.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그럼 얘 한번 해볼까? 얘도 뭐 경우는 똑같지 않을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갑니다. 하나. 두 번째,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갑니다. 하나. 또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갑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갑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갑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뭐 하는 거야, 씨. 여기로 갑니다. 이거지, 한번 가볼까? 요거에 대한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여기에서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확률 똑같지? 여기로 갈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갈 확률 얼마야? 1. 여기서 여기로 갈 확률? 1.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갈 확률이 얼마냐면은 4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해놓을게. 얘에 대한 확률도 얼마냐면은 4분의 1이야. 맞지? 근데 여기로 오잖아? 이게 달라져. 여기에서 여기로 갈 확률 2분의 1에다가 여기에서 여기로 갈 확률 2분의 1에다가 여기서 여기로 갈 확률 2분의 1에다가 여기서 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확률이 얼마야? 8분의 1이다. 얘 얼마? 8분의 1이에요. 얘도 얼마? 8분의 1이에요. 얘도 얼마면 8분의 1이다. 이렇게 된 거다. 확률의 총합을 쫙 더해보잖아? 두 개 더하면 얼마고? 2분의 1이고 이 4개 더하면 2분의 1이야. 확률의 총합은 1 맞다. A에서 B로 갈 수 있는 확률은 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C를 지나갈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나 얘면 됩니다. 그래서 리운이가 좋아하는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확률이 다르다.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게 다르면 다릅니다. 이거 왜 다르냐면은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달라서 그래. 얘는 모든 길에 갈 수 있는 경우를 다 같다라고 놓은 거고, 얘는 갈림길에서 갈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갈 수 있는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이 달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직접 다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근원 사건에 대한 확률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직접 다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홀수일 확률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요게 아니라 이건 선생님 6개 중에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고 3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니까 두 개의 합이 답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알겠지? 이렇게? 오케이? 똑같잖아요. 똑같아.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른 경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요구한 거는 각각 세세요 라고 한 거다. 각각 하나씩 다 세. 시끄러. 다 세. 그냥 한 거랑 이렇게 한 건 똑같아.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겠지. 안 나오니까 하나하나 낱개로 근원 사건을 다 놓고 확률의 총합을 계산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됐지? 오케이? 이제 진도는 끝났습니다. 끝! 수학적 확률까지 했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음 확률로 갑니다. 두 번째 확률. 두 번째 확률은 뭐가 있을까? 거기 뭐가 있대? 그래, 통계적 확률이 뭘까요? 퍼센트.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야구 좋아하는 사람? 없네. 야구 좋아해? 없네. 야구 본 적 있는 사람? 뭐야? 너 뭐 하는 건데, 니네 평소에? 야구 본 적 있어? 그치. 그럼 타자가 딱 나와. 그럼 이제 이름이 나오고 그 밑에 타율이 나오잖아. 본 적 있어? 몇 리, 몇 푼, 이렇게? 할푼, 그래. 하지 말자. 봅시다. 통계적 확률이 뭐냐면은, 봐봐. 주사위를 던져. 그럼 수학적 확률로는 그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지. 근데 통계적 확률은 6번 던지면 한 번에 1이 나오나? 안 나와. 근데 이거는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은 리운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응애 할 때부터 주사위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렇게. 던져갖고 할머니가 돼서 죽을 때까지 주사위를 던지다가 이렇게 죽잖아? 그러면 그게 6분의 1로 수렴한대. 를 밝힌 게 통계적 확률이다. 알겠지? 그럼 뭐 에필론 델타라고 해서 막 이상한 거 막 들어가는데 다 필요 없고 충분히 많이 시행을 하잖아? 얘는 직접 시행하는 걸 얘기하고 직접 시행. 얘가 N번 시행했어요. N번 시행. 시행해서 그 사건에 해당하는 개수가 R번 사건이 발생한다 하면 통계적 확률은 N분의 R 이하 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지? 근데 여긴 얘를 어디다 쓸 거야? 주사를 내가 6번 던졌는데 1이 몇 번 나왔게?
그래, 그거 어떻게 계산하냐고, 이거를. 못하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많이 시행했다는, 충분히 많이 시행했다. 했다는 결과 아래에 뭐랑 같냐면은 수학적 확률과 동일합니다.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응애응애지? 니가 응애응애 할 때부터 주사위 던져갖고 죽을 때까지, 할머니가 돼서 죽을 때까지 주사위 던지면은 이게 수학적 확률이 똑같다고. 근사치의 값을 갖는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충분히 많이 시행했다라고 문제 나와 있으면은 그냥 수학적 확률과 똑같구나라고 한다고. 그게 질문. 충분히 많이 시행한 거 얼마나 시행한 게 충분히 많이 시행한 거야? 얼마나 했을 때? 무수히 많이? 진짜 리윤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던져서? 아니지. 언제 충분히 많이 시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문제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충분히 많이 시행한 거다. 문제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많이 시행했구나. 3번 던졌대. 많이 했구나.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게 만약 학교에서 문일yo가 안 해. 문일yo고는 이거에 대한 증명 안 해. 인천고나 숭동여고에서 만약에 충분히 많이 시행했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대. 선생님 증명해 줄게요. 막 복잡하지 않거든? 근데 그걸 지금 하잖아? 그럼 쟤네가 3명이, 지금 표정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근데 필요가 없어. 필요하면 당연히 하지. 굳이 필요가 없어요. 문제집에 나와 있는 통계적 확률 직접 시행을 했는데, 뭐 주사위를 던졌더니 그 몇 번 중에 몇 번이 나왔대. 막 하면 그게, 많이 시행했구나. 그럼 그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 똑같다. 이렇게 놓고 해서 하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충분히 많이 시행은 문제집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충분히 많이 시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입니다. 3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지? 문제, 책에?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근원 사건이 똑같다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 여기 일렬로 줄을 쫙 서서 여기 동그라미 판이 있는데 여기에는 맞히겠지? 여기서 던져서 5명이 여기 안에 맞히면은 불빛 던져서 맞히면은 집에 보내줄게 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서 던지는데 저 동그라미는 맞히겠지, 그래서 안에는, 그지? 그래서 여기 던져서 저기 동그라미에 딱 맞히면은 집에 보내줄게 라고 하는 게 기하학적, 그거 한다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게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세냐면은 여기 동그라미 안에 맞을 수 있는 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제한한다. 쫙 세. 모든 경우분에 여기 안에 있는 점에 쫙 세. 이걸 한다고, 그지? 근데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렵지.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직접 시행하기가 어려워. 배치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요 평면상에서는 넓이로 대체합니다. 전체 넓이 분의 요 공간에 해당하는 넓이가 얘에 대한 확률이야. 왜? 점을 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유준이가 맨날 늦잠을 자. 맨날 늦잠을 자서 아침 10시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 버스가 저녁 10시야. 10시. 아침 10시. 10시에 버스를 타야 되는 거야. 근데 유준이가 맨날 늦잠을 자니까 이때 늦잠을 잤어. 근데 딱 12시부터 1시 사이에 버스를 탈 확률이 얼마게라고 하면 얼마일까? 이거 계산할 수가 없어요. 유준이가 언제 일어나서 씻고 나왔을지 모르잖아, 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길이로 대체한다. 수직선이잖아? 전체 길이분의 이 사건에 대한 길이로 대체합니다. 이런 게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너무 많아. 연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건이거나 아니면은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넓이나 아니면 길이로 대체한다. 오케이?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전체 넓이분의 사건에 대한 넓이를 얘에 대한 확률로 대체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P라고 이렇게 쓰고요. 얘는 어떻게 대체한다고? 수직선이니까 얘는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직선이어서
전체 길이분의 사건에 대한 길이야 라고 해서 대체한다 이거다. 오케이? 얘가 기하학적 확률이다. 그래서 확률은 총 3가지가 존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앞에 있는 거 전부 다 얘야. 얘고 그리고 저기 뒤에 가면 이게 한두 문제 나올 거고 저기 뒤에 가면 이게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끝났습니다. 수학적 확률에서 알아야 되는 거 지금 하나만 딱 더 얘기해주고 이제 스톱 끝. 하나. 사건이 이제 저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로 막 가면서 사건이 딱 2개 나오고 3개 나오거든. 3개? 사건 3개만 알면 돼. 뭐 전체 사건, 전 사건, 뭐 그 어떤 거에 해당하는 사건 막 이런 거 말고 그 사건에 대한 용어가 2개, 3개가 나오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 다시 독립 사건이라는 게 나올 거고 또 종속 사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총 3개만 알면 되는데 지금 확률에서 나오는 사건은 배반 사건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거 2개는 조건부 확률 가면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배반 사건이다. 배반. 이게 뭐냐면 공통 부분이 없다. 이거야. 없다. 공통 부분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건이 1개가 아니라 2개 이상 발생했을 때 공통 부분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겠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2사건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 2사건이 만약에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공통된 사건이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사건이라는 건 다 공통적으로 집합으로 표현을 할 거야. 계속 집합으로 표현할 건데 공통 부분이 없다는 거는 A랑 B의 교집합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의야. 정의 그냥 갖다 들이대면 되는 거야. 정의.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아마 짝수가 나올 사건하고 소수가 나올 사건은 배반이야 아니야? 아니지. 왜? 공통사건이 있거든. 2라는 숫자가. 그치? 얘는 배반이 아닙니다. 근데 짝수가 나올 사건과 홀수가 나올 사건을 비교해보면 얘는 배반이지. 공통된 게 없어요. 얘는 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배반 사건. 이렇게. 배반 사건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건을 쭉 나열해 놓고 거기 안에서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거다. 152번으로 합니다. 이것만 하고 AS의 시간을 가질게요. 152번 하나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을 A라고 한다. 써! A 사건이 있는데 A 사건은 짝수야. 2, 4, 6입니다. 이렇게. 주사위니까. 홀수가 나온 사건을 B라고 합니다. 써! 이건 뭐예요? 1, 3, 5입니다. 이렇게. 또 3의 배수가 나온 사건을 C라고 합니다. 써! 3하고 6입니다. 이 중에서 배반 사건인 관계를 갖는 2사건을 골라볼까? 공통인 애가 없는 데는 누구예요? 얘네 2개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A와 B가 배반 사건이고 다른 거는 배반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어렵지 않지? 이게 배반 사건이에요. 독립은 조금 어려운데 배반 사건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뭐 그리고 시작을 선생님 하는 걸 좋아하지만 필요 없고 FE가 3이야. 이거 하나 좋지. 근데 그 문제를 잘 보면 그리고 하자. 그리고 합시다. 함수 문제는 다 그리고 합니다. X에서 Y로 대응된 함수 F가 있고요. 정의역은 1, 2, 3, 4, 5까지 있고 그리고 공역은 1, 2, 3, 4, 5, 6이 있습니다. 1, 2, 3, 4, 5, 6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문제를 풀 때는 함수의 종류를 제일 먼저 보는 거야. 얘가 1대1 함수인가? 뭐 증가함수인가? 감소함수가 보는데 딱 봤더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함수 문제다. 일반 함수 문제. 가조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2는 3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조건에서는 1, 2, 3, 4에 대한 치역을 놓고 얘기했죠. 4개만. 그렇지? 다른 거 5는 몰라. 관심 없어. 맘대로 막 가도 돼. 그래서 F1보다는 F2가 더 크거나 같고요. 얘보다는 F3이 더 크거나 같고요. 얘보다는 F4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F5는 관심이 없어. 근데 얘는 3이래. 3. 이렇게?
근데 F1이라는 값은 지 아무리 작아봤자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4라고 하는 건 아무리 커봤자 6보단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거 아닌가? 여기는 F1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1, 2, 3,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의 세 가지 곱하기 2는 결정됐으니까 생략. 여기 있는 얘네들은 결정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하고 4하고 5하고 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중복 허락해서 2개 뽑으면은 자동적으로 순서 결정되어 있으니까 중복 허락한 이유는 2개 같을 수 있어서 그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4H 2가지입니다. 쌤이 원래 H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네는 H 써도 되니까 이거다. 그치? 그 얼마야? 5C니까 10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10가지다. 이 2개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가 10가지야. 그치? 5는 자유, 막가, 5가 할 수 있는데 몇 가지예요? 6개, 6개. 이렇게. 그래서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냐면 180가지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또! 다 해, 괜찮아. 71, 오케이. AS 시간이 눈치 보지 말고 막 해, 괜찮아. 71 갑니다. 음이 아닌 정수 A, B, C, D에요. 71번 보면은,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포함 자연수를 얘기할 거고, A, B, C, D는요, 0 포함 자연수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근데 문제에서, 다 일반적인 게 막 나왔어. A제곱 플러스 B, 얘기 일반적이지 않네. 플러스 C 플러스 D가 9입니다. 야, 이게 이상하다. 그렇지? 그래서 A를 설정하는 거야. 이상한 애는 항상 기준이야. 이상한 애 기준. A가 0이다. 그치? A가 0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고르면 될 거고. 다시 A가 1이다. 면은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8이 되는 경우의 수를 고르면 될 것이고. A가 2다. 4지. 그러면은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얼마? 5가 되는 값을 고르면 될 것이고 A가 3이다. 9. 그럼 뭐예요?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0이 되는 값을 고르면 돼요. 0 포함 자연수 B, C, D에 대해서. 이거 그 이유는 이제 요거는 자유롭게 선생님 얘기했었지? 중복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0 포함 자연수가 기본 베이스다. 안 선택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오케이? 그럼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수연아 3H 9지 이렇게 맞지? 그리고 조합을 이용해서 바로 표현할까? 그럼 뭐야? 동그라미 5개랑 칸막이 2개를 그치? 총 몇 개를? 11개를 배치를 쫙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1C 2나 또는 11C 9라고 해도 되겠네. 얘기지? 다시 우리 조합으로 바로 갑시다. 칸막이 2개 8개 총 10개 중에 칸막이 2개 자리를 뽑는 거예요. 10C 칸막이 2개 5개 동전 5개 그래서 7개 자리 중에 칸막이 2개 자리 7C 요거는 뭐 경우에 한 가지 빵빵빵 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의 총합이 답이다 이렇게 됩니다. 또 질문 68번 자연수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a 자연수의 개수를 이거 저 이해가 안 됐나 보네. 저 봐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 이해가 돼? 오케이 갑니다. 괜찮아.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다. 첫 번째 1번 조건이 뭐냐면은 1번이 a를 구하는 거지.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골라볼까 하니까 x랑 y랑 z가 어떤 숫자라는 0 포함 자연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되겠지? 그럼 얘는 뭐라 그랬지? 중복조합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왜? 동전을 막 놓을 때 여기 10개를 쫙 세워도 되거든? 그럼 여기 10개를 쫙 세우면은 0, 0이야. 0이 되는 경우에만 중복조합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중복조합의 수네.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3H10이야! 라고 얘기해도 전혀 무방하고 싫어. 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잘 안 쓰거든? 칸막이 2개랑 10개의 동전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그치? 그래서 총 12개의 칸 중에 몇 개? 칸막이 2개가 들어갈 칸을 고르면은 나머지 동전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x랑 y랑 z가
영포가 아니라 자연수예요. 야, 씨, 문제네.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하나는 꼭 받겠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줘. 지금 초딩처럼 푼다 했잖아. 하나씩 줘, 미리. 이렇게. 몇 개 남면 7개 남지. 7개를 막 나눠주는데 안 주는 애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하나 받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 되는 경우의 수인데, 이렇게 바꿔 썼더니, x, y, z가 0 포함 자연수가 상관이 없네. 그치? 안 되면,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돼. 천천히 해도 되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H 7가지인데, 이것도 역시 조합으로 그냥 바로 표현하자면, 칸막이 2개와 동전 7개를 앞에다 배치한다. 9개 칸 중에 칸막이에 들어갈 2개의 칸을 뽑는다.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얘를 조합으로 바꿨을 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이니까, 그치? 그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됐어? 또 질문 다 해. 괜찮아. AS의 시간이야. AS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으면 안 돼. 40번. 다시 뽕합니다. EX제곱 마이너스 X에 EX제곱 마이너스 X 네, X제곱 플러스 2의 7승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뽑고 싶냐면은 X의 4차에 대한 개수를 뽑고 싶어요. 이거지, 그치? 리우나, 여기 나오는 차수는 뭐 0차, 2차, 4차, 좋아. 근데 여기는 뭐밖에 안 나오지? 짝수 차수밖에 안 나와. 맞지? 뭐 0차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럼 여기는 4차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지? 짝수 차수여야지 4차가 될 수 있어요. 여기 1차가 뽑히면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2x 제곱을 뽑아야 되고, 꼭! 뒤에는 몇 차가 뽑혀야 돼? 2차가 뽑히면은 곱했을 때 4차가 되지 않을까? 2차가 되기 위해서는 리우나 x제곱을 몇 개 뽑아요? x제곱 2개 뽑으면 4차인데? 한 개, 그치? 그래서 7실 곱하기 x제곱은 하나 뽑았고 2는 몇 개 뽑은 게 6개 뽑았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를 곱했을 때 나오는 게 4차의 개수다. 차수가 담겨있는 거 떼버리고 나머지 숫자만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2가 몇 개 있냐면 6개, 7개 있으니까 2의 7승 곱하기 7실 7 하면은 얘가 4차의 개수다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질문 77번 갑니다. x제곱 더하기 x 3승분의 1 요거의 전체 n승이다. 이렇게 되겠지. 전개식의 상수가 0이 아닌 실수가 되고 싶다. 상수가 안 나오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거지겠지? 상수가 나와야 돼. 야, 그럼 상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인데, 이거는 이렇게 뽑으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계산을 하자면은, 계산할 수 있거든, 머릿속으로. 상수가 있어야 돼. 0이 되면은 여기서 상수가 나오지 않으면 상수가 0인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 상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0이 아니겠지? 그럼 상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에 거 3개, 뒤에 거 2개가 뽑혀야지 상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 n값은 뭐여야 돼? 5면 돼요. 또 10이면 돼요. 또 15면 돼요. 이러면 상수항이 있다고.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선생님 새로 다시 구성해 볼게. 이게 지금 유진이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딱 발달된 게 보여. 기하적으로 좀 발달됐는데 기하할 때 네 현수한테 계속 뭐라 했잖아. 왜 몰라? 이렇게 그랬잖아. 왜 이거 몰라? 너 이거 몰라? 막 이랬잖아. 바뀌었네 상황이지.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n개 중에 x제곱을 몰라. 알게 뽑았다 이렇게 해볼까? 알게 뽑았다. 그러면은 NCR에다가 뭐 개수 필요 없지만 써볼게. 항상 x제곱을 알게 뽑았어. 그렇지? 그러면은 뒤에 있는 x 3승분의 1은 n-r개가 뽑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x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요거는 n-r개가 뽑혀야 돼요. 근데 차수를 나타낸 얘네가 상수 부분을 상수항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r 값에 따라서. 그렇지? 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x의 2r승 곱하기
x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3r승이지. 정리했더니 뭐냐면 요거는 차수 x에 마이너스 3n 플러스 5r승이 x의 0차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얘가 0으로 표현되는 r 값이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5r이 0으로 표현되는 값이 있어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은 5r이 3n이랑 같게 되는 r값, n값이 있어야 된다. 그럼 요 r값은 뭐 해야 돼? 4의 배수여야겠지? 여기 n값은 뭐 해야 돼? 5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n으로 가능한 값이 아까 얘기했던 5의 배수만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다. 그렇지? 뭐 형식상 요건데, 요거는 대수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지?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푸는 거고, 뭐야, 저 오면 되네? 하면 그냥 저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지? 무조건 이거 써야지 맞는 거 아니야? 나는 안 쓰는 걸 추천하고, 이게 하다 보면은 애들이,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왜 5예요? 막 계속 설명해도 왜 5예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유준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가도 된다. 알겠지? 또, 질문하세요. 계속. 유준아, 계속하면 잘 돼. 네 기하가 잘 되니까 재밌어서 계속 한 거고, 그러니까 더 잘 된 거고. 근데 재미없으니까 자꾸 안 하잖아? 그럼 계속 안 돼. 질문 AS. 유준아, 눈치 보지 말고 해. 쉬운 거 어려운 거 없어. 다 해도 돼. 1번부터 시작해도 돼. 괜찮아. 없네, 지금? 49번. 49번. 눈치 보지 말고 해. 쌤이 저 휴가를 가서 잔소리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왔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됩니다. 49번. 이거 영어가 있다. 그치? 9개 문자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도록 나열하. 모음끼리 이웃해. 모아. 그치? 이게 자음 모음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H 있고, A 있고, P 있고, I 있다. 이렇게. 있고, N 있고, E 있고, S 있습니다. 이렇게지, 그치? 근데 문제에서 모음끼리 이웃하도록 나열할 거야. 얘네 세 명은 손잡기 붙여놔. 이거지, 그치? 붙였다. 얘네를 손잡게 붙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패까지. 이렇게. A, I, E를 막 나열하는 3패까지. 얘는 이제 하나예요. 오케이? 손 잡고 있는 거야? 그럼 갑시다. H랑 P랑 N이랑 S랑 손 잡고 있는 덩어리랑 이렇게. 얘네를 나열할 때마다 새로운 모양 아닌가? 총 몇 개를 나열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나열할 건데 7개를 막 나열하고 끝 아니지? 포순이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 여기 있는 P 2개를 나열하는 것만큼 하나로 간주해야 되고 여기 있는 S 2개를 나열하는 것만큼 하나로 간주해야 되니까 이렇게 에다가 아까 손 잡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지? 3패까지지? 다른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또 질문 계속 쭉쭉. 39번. 오, 계속 앞으로 가. 갑니다. 서로 다른 구슬 5개를 상자 A, B, C에 나눠 담을 때 빈 상자가 없도록 담는 경우의 수 골라볼까? 이거는 이렇게 가요. 39. 아마 서로 다른 구슬이 있어요. 그렇지? 여기 1, 2, 3, 4, 5 5개의 구슬이 있습니다. 1, 3, 4, 5 구슬. 근데 A, B, C에 나눠 담을 거야. 여기 A 상자 있고 B 상자 있고 C 상자 있어요. 나눠 담을 건데 빈 상자가 없어야 된다는 나중 조건이고 필요 없어. 일단 담아. 이게 담길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너가 1번 구슬 들고 있어. 상자가 A, B, C가 있어. 구슬을 넣을 거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그래. 2는 네가 2를 들고 그래. 3은 그치.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파이 쓸 필요 없이 3의 5승가지지. 근데 이렇게 막 넣다 보면은 야 이거 안 되는 게 있어. 어떻게? 전부 A에 담겨 있는 거 안 되지.
전부 B에 담겨 있는 것도 안 되지. 빈 상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제외할 거야. 어떤 걸 제외하냐면 첫 번째 제외한 대상, 두 상자만 담긴 경우를 제외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시로 A, B 상자만 담긴 경우는 몇 가지? A, B 상자만 담긴 경우를 그치? 아, 오케이. 2에 5승가지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 안 돼. 왜 그러냐면 너 지금 유진이가 A나 B 중에 골라서 이렇게 넣을 거야 한 거지, 그치? 2도 넣을 거야 한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전부 A에 담긴 경우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 지금 뭐라 했지? 두 상자에만 담긴 경우야. 두 개는 담겨 있어야 돼. 전부 A로 간 거 제외해야 돼.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전부 B로 간 거 제외해야 돼. 몇 가지? 한 가지. 아, 제외해야 된다. 아, 두 개 제외해야지 전부 두 상자에만 담긴 경우가 되겠네. 근데 이런 게 A, B에만 담긴 경우 요만큼, A, C에만 담긴 경우 요만큼, B, C에만 담긴 경우 요만큼이네, 그치? 이런 경우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이거 다 제외해야 돼. 그리고 또 제외합니다. 어떤 걸 제외해요? 한 상자에만. 자, 에만 담긴 경우야. A에 담긴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B는? C는? 그래서 총 3가지 더 제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얘 제외하고 얘 제외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앞쪽으로 한 칸을 무조건 와야 돼. B로 가려면. 그리고 오른쪽으로 무조건 몇 칸 가야 돼? 3칸을 가야 돼. 그 아래쪽으로 몇 칸 가야 돼? 2칸 가야 돼. 그치? 요거를 막 나열할 때마다 새로운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치? 그래서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새로운 경로가 있어요.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 6개를 막 나열하는데 오른쪽 저 3개를 나열하는 것만큼 하나로 봐야 되고 아래 저 2개를 나열하는 것만큼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된 거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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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면 안 돼요? 뒤로 가면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까? A에서 B로 갈 때? 아니에요. 어떻게? 최단 경로로 가니까 앞으로 갔다 또 뒤로 가면은 최단 경로가 아니에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가면 돼요. A에서 뒤로 못 간다니까? 길이 없어. 옆으로. 왼, 오른쪽으로. 여기 오른쪽으로? 오케이, 갔어. 그 다음에. 내려가요. 내려가,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저기 기다려봐. 오른쪽 가. 그 다음에. 내려가, 오케이, 좋아. 또. 아,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또. 아, 오른쪽 3번. 야, 오른쪽 세 번 못 간다니까. 오른쪽 한 번 갔잖아. 그러네. 응. 계속 오른쪽만 가면 안 돼요. 계속 오른쪽만 계속 간다니. 그 뭐야?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B로 가야 되냐, B로. 야, 오른쪽 계속 뚫고 가면 어떡해. 오른쪽으로는 최대 3번밖에 못 가. 3번 갔다가. 오른쪽 3번 먼저 가? 네. 오케이. 3번 먼저 가. 그 다음에. 2번 내려가요. 2번 내려가, 오케이. 그 다음에. 앞으로 한번 가. 이렇게. 가, 요걸 나열하는 경우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렇네. 그치? 이게 안 된다고.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이게 안 된다고. 왼쪽 절대 못 가요. 최단 경로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못 간다고. 왜? 최단 경로에서 뒤로 못 가. 그 최단 경로가 아니거든. 가는 길에 더 멀어지는 거지. 반복된다는 거는. 그치?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3칸, 앞쪽 1칸, 아래쪽 2칸을 가야 되니까 요거를 나열하는 만큼 새로운 경로가 발생됩니다. 라고 보는 거다. 아. 또 질문. 괜찮아, 계속. 58번. 숫자 7개 숫자 111, 2, 3, 4, 5를 1로 나열할 때 3을 2와 4 사이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까 라고 했는데 봐봐. 그래,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네. 58번 1, 2, 3, 4, 5야. 7개네? 총 7개를 막 나열할 건데 3을 2와 4 사이에 넣어야 돼. 3을 요처럼 2와 4 사이에 넣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야, 이거 귀찮네. 3이 2랑 4 사이에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것도 되지만, 2, 1, 3,
1, 5, 4 이것도 된다 이거야. 3이 2와 4 사이에 있잖아. 된다 이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같은 걸로 봅니다. 아, 귀찮아. 얘 동그라미, 얘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보고 1, 1, 1,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5를 일단 나열해. 그럼 나열하는 경우가 전체 7팩에다가 예시 보여줄 거야. 3팩까지인데. 그치? 한 예시를 보잖아? 그럼 1, 동그라미, 동그라미, 1, 5, 1, 동그라미. 이런 게 있겠지? 그럼 여기다 이제 2, 3, 4를 배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오케이? 어떻게 배치하면 되냐면은, 선생님 아까 전에 분명히 2랑 4 사이에 3이 있어야 돼요. 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자리에 누가 들어가? 3 들어가겠지. 양 끝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 2, 4가 2, 4여도 되고 4, 2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다. 요거에 딸린 경우의 수가 각각 2가지씩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다. 오케이? 이건 어렵네, 문제가. 또, 이해 안 되면 계속 물어봐도 되고, 어차피 AS의 시간입니다. 10분밖에 안 남았다. AS! 몇 번?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10명의 유권자가 각각 1명의 후보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할 때, 기명, 무기명 투표가 있지. 여기 65번 보면은, 65번. 5명의 후보가 쫙 나와 있다. 기명하고 무기명에 대한 차이를 얘기해 줄게요. 리은이가 내가 반장할 거야. 이렇게. 수연이가 내가 반장할 거야. 이렇게 했다. 나머지가 이제 투표를 하는 거야.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리은이가 막 혼자 막 이름을, 리은이가 아니네. 유진이가 막 이름을 써서 막 내는 거야, 이제. 무기명 투표인데. 봐봐. 유진이가 여기다 투표하는 거랑 리은이야! 이렇게 투표하는 거랑 수연이야! 이렇게 투표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 다르지? 그래서 다른 경우야, 이거는. 근데 내가 도영이랑 무기명 투표를 할 건데, 무기명 투표할 거야. 근데 리은이 하나, 수연이 하나 이렇게 투표했다. 내가 리은이, 도영이가 수연이 한 거랑 내가 수연이, 도영이가 리은이 한 거랑 결과가 어때? 같아 이거는. 이게 무기명 투표는 같은 걸로 본다. 근데 기명 투표는 다른 걸로 본다 이거예요. 됐지? 갑시다 출발. 그 문제에서 5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A, B, C, D, E야. 야, 무기명 투표를 한데 이름을 안 쓰고 막 내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한 거야. 누가 누구한테 써서 중요하지 않아. A가 몇 표 받았을까? B가 C가, D가, E가 몇 표 받았을까? 그치? 근데 유권자가 총 몇 명이에요? 투표를 하는 사람이 10명이다. 그 10명이 얘네한테 이렇게 투표를 했을 때 가능한 결과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치? 몇 가지일까? 보니까 중복적으로 몰라. 몇 가지야? 네? 이렇게 하면 몇 가지지? 무기명 투표할 거 A, B, C, D, E한테 유권자 10명이 무기명 투표를 해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몇 에? OH. 그치. 무기명 투표는 OH식이지. 결과가 중요하니까 10개의 동전을 누구한테 놓을 거야. 이거잖아? 그래서 무기명 투표라는 거는 뭐라고? OH식입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기명 투표를 할 거야. 이름을 써서 낸다고. 기명 투표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너가 투표를 한다고. 리은이야, 현서야, 뭐 이렇게 투표를 한다고. 그럼 경우의 수, 너가 투표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그치? 나도 투표할 거 몇 가지? 그래. 그게 기명이에요. 그럼 기명했을 때 10명이 투표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너 다섯, 몇 가지야? 5의 10승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 분명히 다르니까 기억 잘 하십시오. 무기명은 뭐라고 했지? 결과가 중요한 거고. 기명 투표는 내가 어디에 투표했는데가 중요한 거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어렵지? 계속 해야 돼. 어떻게 해? 야, 4학년 때 하는데 또 이제
전략적으로 확통을 벌이고 나는 미적분모할 거야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야 대학 가려고 하는 건데 왜 전략을 자꾸 세우는 거야? 난 이거 버리고 이거 할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어? 수능범이야. 왜냐고?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확통은 수능범이에요. 이거 무조건 해야 돼, 확통은. 미적2는 버려도 상관이 안 되지. 미적2는 단위수가 이제 바뀌어서 생각했을 때 확통이 단위수가 4개고 미적분 2가 3개일 것 같은데? 뭐 잘 모르지. 뭐 올라가 봐야 알지. 몰라? 둘 다 해야 돼. 62번. 5분밖에 안 남았어. 빨리 열심히 물어봐. 62번. P점은 지나고 Q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제 저것만 한번 가이드만 한번 잡아볼게. 62번은 A에서 B로 막 가는데 P는 꼭 지나야 되는데 Q는 지나면 안 돼. 가이드만 잡아볼게요. A에서 Q 신경 안 써. P를 지나서 B로 가는 요 모든 경우에서 빼는 거야. 뭘 빼냐면은 P를 지나는 것 중에 Q를 지나는 걸 제외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걸 제외한대요? A에서 P를 지나서 Q를 지나서 B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는 경우 중에 Q 지나는 거 다 제외했어. Q를 지나지 않는 경우다. 됐어? 안 됐어? 안 돼? 오케이. 응. 노가다서 했어? 해도 돼. 잘못 센 거지. 잘못 센 거지. A에서 P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가지입니다.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거는 오른쪽 4칸, 위쪽 4칸, 8C4. 그치? 8C4가지. 네. 오른쪽 4칸, 위쪽 4칸 아니야? 3칸이네. 7C3이지, 7C3. 이렇게? 3칸이지? 맞지? 이거예요. P에서 B로 가는 거. 오른쪽 4칸, 위쪽 3칸. 유진아? 제가 무슨 소리지? 이런 눈을 자꾸 쳐다보고 있는데. 네, P에서 B로 가는 거 Q 신경 쓰지 말고 P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요? 몇 칸? 4칸. 위쪽으로 몇 칸? 3칸. 얘네를 나열할 때마다 새로운 경로가 나옵니다. 그치? 또 이건 총 7개를 막 나열하는데 7칸 중에 이 오른쪽에 들어갈 4칸을 골라도 되고 위쪽에 들어갈 3칸을 골라도 돼요. 그치? 그래서 얘 73 또 74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이거야. 그럼 여기서 제외한다고. A에서 P 지나서 Q 지나서 B로 가는 것만 제외하면은 A에서 P 지나서 B로 가는 경우 중에 Q 지나서 가는 경우는 다 제외했다. 그치? A에서 P로 가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에다가 P에서 Q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에다가 Q에서 B로 가는 경우에 몇 가지? 오른쪽 2칸, 위쪽 2칸, 몇 가지? 4C2가지입니다.